네, 안녕하세요. 하이디 클래스 수강생 정예림입니다. 저희가 저번 수업에서는 디지털 능력, 또 우리 학교들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그럼 오늘은 디지털 교육이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학교에서는 디지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주제를 학생들한테 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서 정리하고 발표하는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그냥 듣고 넘기는 수업이 아니라 찾아서 정리하는 수업이니까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올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코스웨어를 활용할 때도 있고요. 코스웨어가 어떤 걸까요? 코스웨어라고 하는 거는 수학이라 그러면 1단원이 있잖아요. 그럼 네. 1단원으로 학습을 쭉 하는데 그 학습한 내용들을 보면서 학생들의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잘한 학생에게는 좀 어려운 걸 주고,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중학교 때 배워야 될 거를 내가 잘 모르면 이걸 못 풀잖아요. 네. 그 중학교 거를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친구들 모르게, 친구들한테 내놓고 넌 중학교 거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친구들 모르게 중학교 거를 싹 공부해갖고 이번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가 아닐까. 그리고 또 게임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게임 좋죠. 게임 좋아하죠? 네. 네. 아예 수학을 공부를 하는데 게임을 들어가요. 사회 공부를 하는데 게임을 들어가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식을 그렇죠. 습득할 수 있게 네. 만들어주고, 또 게임은 재밌잖아요. 레벨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레벨업이 되고 아이템이 생겨가는 이런 수업도 하고 있어요. 게임을 이용해서 하는 수업이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업이 네. 이 게임으로 수업하는 거예요. 디지털 교육에 활용되는 그런 기기들은 어떤 걸까요?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직접 가서 경험을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AR을 이용해서 이렇게 띄워주거나, 네. 아니면 이제 VR 같은 경우는 이제 HMD라고 해서 눈을 가려야 되잖아요. 네. 저희 학교에는 이제 VR, HMD라고 하는 게 한 반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3D로 표현된 VR 그 컨텐츠를 갖고 학생들이 간접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딱 쓰고서 가상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수업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들은 막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게 되게 익숙한 세대들이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께서는 스마트 기기 수업을 어떻게 해주실지. 저도 사실 예림 학생 아빠 세대잖아요. 네.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에 익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디지털 세대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을 겪은 세대다. 우리는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를 모두 겪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활용하는 디지털 도구들이 사실 우리나라 선생님 수준에서 그렇게 어려운 수준이 아니에요. 선생님들께 계속 연수를 해드리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에듀넷이라는 곳에 네. 지식센터라는 코너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디지털 활용 교육 방법들을 계속 배울 수가 있고요. 제가 예전에 학회장으로 하던 스마트 교육 학회에서도 선생님들께 유튜브 라이브를 계속 이렇게 하면 수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라이브를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원격 수업이니까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셨잖아요. 그럴 때 원격 수업이나 이런 방법들을 미리 해봤던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원격 수업 잘하실 수 있어요 라고 쉬운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요. 우리 예림 학생 말한 것처럼 학생들이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교육 방법만 딱 던져주면 입 아프잖아요. 막 하나하나 지식을 가르치려면. 그렇죠. 네. 자, 주제는 이건데 한번 찾아서 발표해봐라. 그럼 그게 오히려 선생님들한테는 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내가 그냥 듣고 넘기는 수업이 아니라 찾아서 정리하는 수업이니까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올 수도 있겠죠. 네. 만약에 단순하게 점수를 높이기 위한 거라면 지식을 막 따다다다다 외워갖고 문제 푸는 방법만 익히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잖아요. 네. 단순히 성취도는 그게 더 높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 교육은 단순히 점수를 받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외운 지식만 갖고는 나중에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스스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또 찾아갖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한 거는 나중에 실생활로 나가서 아니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학생 때 그 문제 해결을 했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갖고 아마 나중에 발휘가 될 거예요. 우리가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게 교육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외우는 것은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점수만 내기 위해서는 외우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점수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라면 디지털 교육을 이용해서 스스로 뭔가 찾아내고 정리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수업. 아날로그 수업으로도 그런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긴 한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준비도 네. 많이 필요하고. 근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면 찾아내고 문제 해결하는 수업을 좀 단시간에 빠르게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디지털 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저희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디지털을 활용하기 위해서 분명 디바이스가 있으면 딴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딴 걸 할 수 있는데 수업 시간에 주제 말고 딴 걸 해야 된다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꼬마아이들은 그래요. 어제 했던 야구 결과가 궁금해. 뭐 이러면서 살짝 보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이걸 처음에 스마트 교육을 시작할 때는 학생들 화면을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만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워주니까 모니터링을 굳이 안 해도 되게끔 수업이 되더라고요. 재밌는 건 초등학생들은 일러요. 선생님 제가 딴 거 본대요. 이러면서 이러는데 우리 고등학생들은 이제 이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 스마트 기기를 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성을 계속 키워주고 지킬 것은 지키는 그리고 앞으로는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재미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춰서 학습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낼 수 있다면 굳이 딴짓을 하지 않을 정도로 수업 구성이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학교에서 디지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분야에서 스마트 기기를 통한 교육이 일어날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만 오프 하겠습니다.